금은 안전자산이다. 위기 때 강하다. 근데 검증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위기 때 가격이 막 내려가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금값 80만 원 비싸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금값이 최소 10만 원을 지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누군가가 이제 악마에 이렇게 칼을 딱 들고 너 금이 좋아, 은이 좋아 라고 하면 저는 은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말요? 말 그대로 금을 사는 걸 금투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금을 투자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딱 영상을 찍어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면서 안 좋은 그런 압박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전 대표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거든요. 네.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7년차 금투자자이면서 이제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무실을 먼저 가고 있어요. 회사가 종로에 있거든요. 거기서 금투자들이 금거래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금은방인데 금투자에 집중된. 어쩌다가 이런 금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 대학생 때 원래 주식 투자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18년쯤에 갑자기 뭐 경제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위기 오면 뭘 사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제위기 오면 보통 뭐 안전자산이 달러나 금이니까 네. 달러는 은행에서 사면 될 것 같고 금은 어떻게 사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금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금이 진짜 재밌는 게 네. 어떤 사회적 통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은 안전자산이다. 위기 때 강하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면 얘는 이자나 배당을 안 주니까 안 좋고 금리가 떨어져야 좋다. 뭐 인터넷을 보고 많이 배웠는데, 근데 저는 뭔가 배우면 꼭 검증을 해보거든요. 근데 검증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위기 때 가격이 막 내려가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그게 전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금의 슈퍼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구나. 대학생 때 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모아서 대학생 때? 예. 그래서 그걸 전부 금에 투자하고 네. 우리나라에는 그 정보를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분석해보면 틀리지만 마치 맞는 말인 양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풀었는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금 투자의 시작점은 그렇게 됐었다. 네. 금을 투자하다 보면 이제 뭐 ETF나 금융자산 형태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실물을 좀 선호하거든요. 처음에 실물을 살 때는 막 금은방도 막 거의 100곳 가까이 막 발품도 팔아보고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커뮤니티에 있는 거의 10년치를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보를 쌓았는데 괜찮은 금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휴대폰도 성지 있듯이 뭐 유튜브에서 대놓고 공개를 하면 홍보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 어디서 사요 이런 걸 물어봐서 저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요. 그건 이제 제 회사에 오시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회사를 갖고 있진 않았으니까 정보를 주는 유튜버였으니까 괜찮은 금은방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쭉 공개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하도 금 어디서 사냐 그래서 공개를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꾸 못 오니까 자기들도 막 금 사게 해달라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금은방 사장님한테 금을 샀었거든요. 네. 그 사장님한테 이제 설득을 했죠. 사실 저 이런 유튜버다.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공부를 처음 시도했는데, 공부 첫날에 매출이 40억 정도? 첫날에요? 네, 첫날에. 나중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는 얘기였지만 그 사장님이 네. 처음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뭐 공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몇 개나 팔리겠나 뭐 그런 생각에 그래 해라 해 이런 느낌으로 시켜줬었다고. 제가 뭐 공부로 받는 커미션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좀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맞아. 금거래소를 창업하게 됐어요.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서 매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서 각 제품들의 시세를 제가 다 조정을 해요. 그 시세 한번 봐주고, 진짜 저희 회사 전화기가 매장에 한 통 있고 사무실에 한 통 있는데 하루에 막 부재중 전화가 200통씩 찍혀요. 진짜요? 네, 아마 오늘은 그것보다 배로 찍힐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거의 6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출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또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도 거의 한 6년 좀 넘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거래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시작을 했어요. 사무실을 하나 또 계약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좀 꾸미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는. 하나만 해도 솔직히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그렇게 와 대단하세요. 죽어서 자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네. 종로를 혹시 걸어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계속 걷고 있거든요? 연신내역까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연신내에서 지하철 타고 종로 3가역에 내리면 바로 저희 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 차 안 타시고 지하철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사실 방송에서 차 살 돈으로 금 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거든요. 그게 컨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차를 살 돈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생기면 차를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잖아요. 금값은 오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제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건 3천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오를 금값을 생각하면 1억을 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차를 타면 운전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업무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기껏해야 전화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하철을 타면 걸어가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업무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지하철을 선호해요. 차는 그럼 안 사실 거예요? 집도 그냥 역세권에 사실 저렴한 구옥 빌라들 많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데 살면서 최대한 돈을 더 아껴서 금을 사둔 뒤에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 8시? 보통 그때 일어나요. 12시에 자서 8시? 옛날에는 잠을 진짜 많이 줄였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맨날 그렇게 잤는데 진짜 피곤한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제 멘토님이 있거든요. 그 유튜버의 김단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CEO는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내 결정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관리 저는 끝나고 헬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관리나 그런 컨디션 관리가 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푹 자고 싶어서 변명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스타트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맞죠. 특히 아침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는 사실 연락을 아예 안 봐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집중이 깨지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네. 그래서 거의 연락을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본사는 일반인 분들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어서 일단 매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 많이 엉망이거든요. 최근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네. 저희가 여기서 배송도 거의 다 나가거든요. 아, 이게 다 배송 나갈 것들인 거예요? 네, 맞아요. 사무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있으신가? 저희 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담이랑 배송 업무 많이 맡고 있고 이제 여기 외에 아예 보안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고객들이 맡겨둔 금들 이런 거 있고 여기는 곧 출고될 예정인 그런 골드바들이나 실버바들 또 같이 보관되어 있고 그래요. 와, 진짜 그럼 혹시 볼 수 있나요? 근데 나갈 것들 거의 다 포장했죠? 저기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도 이 정도 있고 우와, 대박. 원래 이렇게 있다가 저쪽으로 다 출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금 시세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금은 앞으로 거의 4, 5년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금값 80만 원 비싸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금값이 최소 300만 원을 지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 금들이 8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보여요. 그냥 단지 지금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제가 월급 받고 뭐하고 한 거 전부 다 금 사요.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양이 사실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아. 다 합치면은 네. 이제는 금값이 올라서 한 2억 정도 됐으려나? 금 투자라는 게 정말 좀 생소하기도 하잖아요. 네. 금 투자가 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금을 사는 걸 금 투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금을 투자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자산을 투자하더라도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언제 투자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금을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왜 지금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했다면 나는 언제 금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알게 되신다면 세 번째로 나는 그럼 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금가격이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좋은 성과가 나기가 어려워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금 투자를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금 가격이 한 20만 원대? 지금 80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은을 샀는데 은이 지금 거의 400만 원 하지만 그때는 6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야 진짜 금 쌀 때 사서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2019년에 제가 금 투자하고 제 주변 지인 중에 한두 명 정도 은 투자하고 2020년에는 구독자가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가 결여돼서 그래요. 내가 이 금이라는 자산이 왜 투자해야 되고 지금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금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들도 있고 또 크게 조정하는 기간들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씨, 내가 괜히 저 조기현 작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금 투자했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공포감이 드는 거죠. 앞으로 가격이 100배가 오르든 1000배가 오르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또 조정도 있을 거고 또 횡보기도 있을 건데 왜라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렵다. 사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지만 거의 2시간이 걸려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진짜 간략하대. 결국에는 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짜 불편한 진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이 외면하고 있었던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38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경 원 정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부채도 뭐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도 막 몇 천억 정도였을 때는 아, 저 빚 지금 누가 갚으려고 이렇게 빚이 많냐 이런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가 넘어가고 병이 되니까 이젠 그냥 숫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뭐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고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국가의 빚은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그럼 국가의 빚이니까 국가가 갚겠죠? 그럼 국가는 그 빚을 어떻게 갚냐면 결국엔 세금을 걷어서 갚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세금을 거치는 주체는 우리들이니까 이 국가의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 빚이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지만 이제 세상이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빚을 잘 안 사줘요. 미국의 부채, 미국의 국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안 사는 걸 넘어서 심지어 팔고 있거든요.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한계점에 왔어요. 그러면 국가는 3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출을 줄인다.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옆에 대통령은 내가 뭐 직원도 더 뽑을 거고요, 도로도 지을 거고요, 뭐 다리도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옆에 대통령은 내가 정규직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거고요, 여러분 일자리 다 뺏을 거고요, 그리고 복지 다 줄이고 뭐 국방비 줄이고 그 다음에 예산 뭐 다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건 어렵다 현 상황에서. 두 번째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돼요. 근데 소득세 더 걷겠다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야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너 당선되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예요. 보통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책을 할 때 약간의 정치적 쇼잉이 들어가는데 국가의 빚이 이렇게 많고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내서가 아니라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자들을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자를 너무 강하게 두드러 패면 네. 부자가 그 국가에서 나가요. 자기 자산 들고. 뭐 그거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쉽게 생각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예요? 4,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수학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빚이 4,600조 원이에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 갑자기 이제 잡아들여요. 김범수 회장님 잡아와요. 막 정의선 회장님 이렇게 다 세분 잡아와서 그냥 자산을 다 몰수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30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부자의 그냥 자산을 다 합수한다고 해도 어차피 국가 부채의 1%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렵고 사실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어렵다. 그럼 마지막 남은 3번째 방법, 사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국밥 가격 많이 오르고 짜장면 가격 많이 오르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이제 뭐 뉴스에서는 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이런 말 하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어차피 국가가 지금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이 1,100원짜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엔 1,000원은 얘 물건 값이고 100원이 부가세거든요. 그럼 우리는 얘 1,100원을 주면은 사실 100원만큼의 세금을 낸 거예요. 근데 얘 가격이 2,200원이 됐어요. 더블로. 그러면 세금도 200원이 느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세금이 자연스럽게 더 거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내가 예적금에 뭐 예를 들면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이 1억이 내년에 1억과 가치가 다를 거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본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봐요. 나는 옛날에 1억이랑 지금의 1억의 가치가 낮으니까 지금 더 적은 양의 돈만 갚아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채무자는 누구다? 바로 국가다. 국가 부채 4,600조 원. 그냥 인플레이션 일으켜서 화폐 가치만 낮추면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 국가가 이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 시절이나 원나라 때 아니면 뭐 프랑스 혁명기, 뭐 영국 패권 시절, 스페인 제국 시절 다 보면 결국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인플레이션을 이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상 배울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국가는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임계점에 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방법이 사실 인플레이션 말고는 없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거고 이 사이클은 매우 길어요. 그리고 매우 강렬해요. 그래서 제가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올랐던 패턴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가장 적게 오른다고 감안했을 때 돈당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역사적으로 늘상 있었던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왜 사야 되는지를 이해했으면 어떻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강의할 때만 풀었던 건데 진짜 잠깐만 풀게요. 그럼 강의도 나가시는 거예요? 강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2-3번 정도를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자주 해요. 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서 전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던가 그러니까 업계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데서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옛날에 저는 단순히 제 구독자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짜 금투자 꿀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딱 영상을 찍어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례 협박까지 받으면서 안 좋은 그런 압박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알려지면 그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데 사업자 입장에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 영상을 내리게 됐고 저도 한 명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주고 싶다 해서 이제 멤버십을 따로 운영하게 돼서 브리핑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신컨대 진짜 한 10배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자료예요. 그냥 금 투자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매력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실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금융상품으로 사는 거. 실물 부담스러워? 그럼 이쪽 4개에서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정도를 보통 말해요. 실물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들에서 사면 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골드바 같은 거 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 나중에 팔 때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우리 부동산 팔면 막 세금 막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금은 그런 세금이 없어서 매력적이다. 다만 살 때 이제 부가세 10%랑 그다음에 수수료 한 5% 정도에서 사자마자 15% 정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실물 투자를 좀 꺼리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탁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똑같은 그 골드바를 사는데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없어요. 수수료는 나중에 팔 때 뭐 2% 정도 나오는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사실 실물 산다 그러면 부가세 주고 사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위탁거래 시장에 뭐 만약에 매물이 있다 그럼 이런 거 그냥 쭉쭉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왕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3개 순으로 좋아요. 네. 이렇게 예, KR. 실물 위탁 거래로 하는 거, 그 혹은 이제 KRX 금시장, 그다음에 ETF. 내가 실물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제일 좋고, 근데 가끔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막 10% 20% 비쌀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ETF를 잠깐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서 그래서 이 셋 중에 고민하시면 된다. 내가 그냥 금 투자 생처음이다. 네. 그럼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KRX 금시장. KRX 금시장. 얘 그냥 주식 어플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떤 어플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주식 어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간편해요. 주식 어플 들어가서 메뉴 탭에 금, 현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금 투자할 수 있는 탭이 사실 숨어 있었거든요. 보시면 주식창이랑 똑같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주식이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호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 누르고 뭐 1g 이렇게 사면은 206,700원 이렇게 매수를 누르면 그럼 바로 사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면은 사고 파는 것도 되게 간편하지. 수수료도 ETF가 원래 엄청 저렴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의 절반, 0.3% 수준.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면 수익의 15.4%나 미국 거 같은 경우에 22%의 세금이 들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팔 때도 비과세.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선 간편하지, 비과세지, 수수료도 싸지. 완전 최고의 방법이다. 싸게 산다기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요?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짧은 시간에 이야기 드리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가 2시간 걸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사실 그 정도까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네. KRX 금시장 이용하시면 되고 그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ETF ETF. 그리고 이제 실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탁거래 이렇게 정도 3개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대표님 근데 이게 무슨 책인가요? 대표님 혹시 책도 내시나요? 맞아요. 아니- 제 책이에요. 저는 금에 있어서는 네. 아직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꿀팁을 알았다. 그러면 우와. 빨리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영상이 거의 300개가 넘어요. 근데 이 300개를 일반 투자자들이 300개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은 나 금 투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책 쓰는데 한 8개월 걸렸어요.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짜내서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금 투자에 있어서 바이블 같은 책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금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매도 타이밍, 뭐 매수 타이밍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다 담아놨어요. 물론 이게 3년 전인가에 냈던 책이다 보니까 투자 방법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한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을 잡고 사실 이거 하나만 보셔도 더 이상 딱히 금 공부할 건 없으실 거예요. 그 한 권으로 다 정리된다? 네, 진짜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출이나 수익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닌데 한 260억 정도 네,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래 귀금속 업종이 다 단위만 커요. 실제로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냥 그 정도 됐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어느 정도죠? 여쭤봐도 돼요? 한 3,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그게 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에 비하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치 이제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사실 처음 창업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을 10번 해보자. 왜냐면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6년 동안 쌓은 신뢰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잘 돼서 지금은 그래도 뭐 나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아까 전에 제가 그 계산하는 거 아까 3038이었나? 네네. 이거 실버바예요? 네, 이게 저희 실버바인데 네. 이게 요즘 막 제품들 중에 가짜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골드바인 실버바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글자가 보이세요 여기? 글자가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네. 우와. 저희 영업게임이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얘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그리고 순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자석 검사 같은 경우를 먼저 해요. 이게 가짜들은 푹 떨어지는데 이런 금들은 이렇게 쓱 떨어지는 이런 자성 검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파괴 검사기라는 걸 이용해서 XRF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얘 순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 테스트나 뭐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하는데 이제 중량 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금인지 순도가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뒤에 제조사에서 보증서를 만들어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따로 뭐 보증서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끔 제조사가 불분명한 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던가 얘네들은 제조사가 딱 명확하게 밝혀진 금들이 아니다 보니까 검사를 했는데 순도나 중량에 이상은 없다. 그러면 금으로 나가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을 다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 마크가 찍힌 봉투에 얘네들을 이렇게 담아서 완전 밀봉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 인증 실링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순도나 중량에 이상 없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보내요. 대표님 근데 이거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대표님? 아, 그 골드바요? 네. 얘 한 근데 좀 무겁다. 이게 1kg라 하셨죠? 예, 얘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할 거예요. 얘는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요즘에는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원래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많이 오르기는 한데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얘가 2억 2천이고 얘가 400만 원 정도 하면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원래 금 가격은 은 가격보다 10배 비싼 게 맞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이랑 모든 은의 양을 비교하면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60분의 1 가격이다?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 6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건 10분의 1보다 저렴한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은이 지금 역사적 평균치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은이 요즘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진짜 저평가구나 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요즘에 은이 더 각광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누군가가 이제 악마의 이렇게 칼을 딱 들고 너 금이 좋아 은이 좋아 라고 하면 저는 은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말요? 네, 은이 더 앞으로 4, 5년을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런 좀 강렬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이 얘가 산업재로 많이 쓰여요.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구리보다 더 높아요. 근데 요즘 AI 막 이런 거 발전 엄청 많이 되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얘 수요가 진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첨단화된 기술에는 결국 은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은 투자한다 그러면은 실버바나 네. 아니면 이런 실버 코인들 이런 것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얘는 캐나다 조폐국에서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얘는 액면가도 있고 네. 사실 돈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캐나다 조폐국, 이건 뭐예요? 얘는 영국 조폐국에서 나온 거. 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실버코인이나 실버바로 투자하는데 얘도 은이에요, 사실. 은 제품들을 만들 때 쓰는 원재료거든요. 근데 짬이 많이 차신 분들은 사실 이걸로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면 실버바 만들면 공인비가 생기잖아요. 난 공인비조차 아깝다. 얘는 이제 실버바를 만들기 전에 원재료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사서 이걸로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진짜 찐 고수들만 하는 그런 은 고수들만. 투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작은 금 투자로 하시는 게 좋고 네. 금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시면 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대표님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매장 한번 들렸다가